자식만 잘 키우면 노후가 행복할 거라고 믿으셨나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면 나중에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68살 이명희 씨와 66살 박순자 씨는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똑같이 결혼했고, 똑같이 자식 키웠고, 똑같이 남편 뒷바라지했습니다. 하지만 60을 넘기자 한 사람은 자식 눈치 보며 하루하루 버티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구 눈치 안 보고 자기 삶을 삽니다. 차이는 단 3가지였습니다.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운도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이명희 씨는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였습니다. 아이들 도시락, 시댁 제사, 남편 와이셔츠까지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였고 취미도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해야지. 늘 그렇게 미뤘습니다. 수원에 사는 박순자 씨는 이명희 씨와 다르게 결혼 10년 차에 동네 슈퍼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남편은 시큰둥했습니다. 그 돈 조금 벌려고 집안일 소홀히 하면 어떡해. 하지만 박순자 씨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 작은 통장이 좋았어요. 두 분 모두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이명희 씨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박순자 씨에게는 딸 둘. 모두 잘 컸고 결혼했고 서울과 경기도 어디쯤에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명절 때 왔다가 밥 먹고 갔습니다. 두 분은 젊었을 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식만 잘 키우면 노후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그 시대 여자들이 믿음이었습니다. 남편보다 자식이 효도하면 늙어서도 외롭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60을 넘기고 나서 두 사람의 삶은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가 시몬 드 보부아르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두 분도 만들어졌습니다. 한 분은 누군가의 엄마로, 다른 한 분은 자기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그 차이는 아주 작았습니다. 처음엔 이명희 씨는 명절 때마다 자식 집에 반찬을 싸들고 갔습니다. 엄마가 해준 게 제일 맛있지? 자식들은 고맙다고 했지만 점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엄마, 냉장고에 아직 지난번 거 있어요. 이명희 씨는 섭섭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명절에 빈손으로 갔습니다. 대신 용돈을 줬어요. 자기가 번 돈으로 이거 갖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 딸들은 좋아했습니다. 부담 없었으니까요. 두 분 다 나쁜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방식이 달랐습니다. 한 분은 자식을 위해 나를 비웠고 다른 한 분은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나를 남겼습니다. 그 차이가 10년 후, 20년 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독립에서 시작된다. 이명희 씨의 사랑은 의존이었고 박순자 씨의 사랑은 독립이었습니다. 그리고 노후는 그 차이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65을 넘기면서 두 분의 삶에 첫 번째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이명희 씨에게는 자기 돈이 없었습니다. 평생 남편 월급 통장으로 살았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남편한테 말해야 했어요. 여보, 나 병원 가야 하는데. 남편은 돈을 줬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요즘 병원을 왜 이렇게 자주 가? 이명희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내 돈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요. 박순자 씨는 달랐습니다. 슈퍼 일을 그만둔 지 5년이 지났지만 통장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2천만 원 정도. 20해 동안 매달 10만 원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도 친구들과 여행 갈 때도 박순자 씨는 누구한테도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내 돈으로. 경제학자 실비아 앤 휴렛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독립은 사치가 아니라 존엄이다. 이명희 씨는 존엄을 잃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어느 날 이명희 씨가 백화점에서 원피스를 봤습니다. 20만 원.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살 수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옷은 집에 많잖아. 그럴 게 뻔했으니까요. 결국 그냥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10년 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 무렵 새 운동화를 샀습니다. 15만 원짜리.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운동화 새로 샀어? 응, 예전 거 다 달아서. 엄마 돈으로 샀어? 당연하지.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엄마 돈 쓰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박순자 씨는 그 운동화 신고 매일 아침 공원을 걸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샀으니까요. 자식들도 달랐습니다. 이명희 씨 자식들은 가끔 엄마한테 돈을 줬습니다. 엄마, 이거 갖고 쓰고 싶은 거 사세요. 50만 원. 이명희 씨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서러웠습니다. 이게 용돈이구나. 나는 자식한테 용돈 받는 사람이 됐구나. 박순자 씨 딸들은 엄마한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엄마한테 돈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명절 때 물었습니다. 엄마, 돈 관리 어떻게 하세요? 나도 배워야 할 것 같아서. 박순자 씨는 딸에게 통장 관리법을 알려줬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아둬라.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말했습니다. 안정감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 이명희 씨의 안정감은 남편과 자식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의 안정감은 자기 통장에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나이 들수록 점점 커졌습니다. 이명희 씨는 밤마다 걱정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가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나 못 본 채 하면 어떡하지? 박순자 씨는 밤마다 계획했습니다. 내년엔 제주도 한번 가볼까? 건강검진 언제 받지? 돈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선택권이었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나로 살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차이가 두 사람의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살린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바로 내 이름으로 된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 중에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이 있으신가요? 이명희 씨에게는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아침 차리고 설거지, 빨래, 청소하고 점심 먹고 나면 장 보러 가고 저녁 준비하고 하루가 그렇게 갔습니다. 나는 언제 쉬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곧 지워버렸습니다. 이게 주부의 삶이지 뭐. 친구가 요가 같이 하자고 했을 때도 거절했습니다. 난 그럴 시간 없어. 집안일도 바쁜데. 건강검진 안내문이 와도 미뤘습니다. 올해는 바빠서 못 가겠다. 내년에 가야지. 내년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달랐습니다. 슈퍼 일을 그만두고 나서 하루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6시 30분 일어나서 물 한 잔. 7시 공원 산책 30분. 8시 아침 먹고 설거지. 9시 동네 체육관에서 요가 1시간. 점심 먹고 나면 낮잠 30분. 오후에는 책 읽거나 드라마 보거나. 저녁은 간단하게 먹고 일찍 잤습니다. 누가 보면 한가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들이 나를 지킨다는 걸.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이 아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명희 씨는 건강을 뒤로 미뤘습니다. 박순자 씨는 건강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 차이는 예순을 넘기면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이명희 씨는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가 숨이 찼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겼습니다. 병원은 가지 않았어요. 귀찮기도 했고 남편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박순자 씨는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1년에 2번
봄과 가을, 혈압, 혈당, 골밀도 검사까지 이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미리미리 관리해야죠. 의사가 운동하라고 하면 했고, 약 먹으라고 하면 먹었습니다. 몸은 정직했습니다. 이명희 씨는 68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너무 오래 방치한 탓이었습니다. 수술 후 재활이 힘들었어요. 혼자서는 걷기도 어려웠습니다. 자식들이 번갈아 와서 돌봐줬지만 이명희 씨는 미안했습니다. 내가 짐이 됐구나. 박순자 씨는 66에도 혼자 장을 보고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계단도 거뜬히 올라갔어요. 매일 걸었으니까요. 매일 움직였으니까요.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달리기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달리는 것은 나 자신과의 대화다. 박순자 씨에게 산책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나와 대화하는 시간, 내 몸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 나를 돌보는 시간. 이명희 씨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평생 남을 돌보느라 나를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차이를 느꼈습니다. 이명희 씨 딸은 친구에게 푸념했습니다. 우리 엄마 요즘 자꾸 아프시대. 병원 모셔다 드리는 것도 일이야. 박순자 씨 딸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진짜 건강하셔. 나보다 더 달리기가 빠르시다니까.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한 사람은 나를 위한 시간을 사치라고 생각했고, 다른 한 사람은 나를 위한 시간을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차이가 예순 이후의 몸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사는 노후와 아픈 몸을 이끌고 사는 노후. 그 갈림길은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부터 나를 살린 3가지 중 2번째는 나를 챙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한 통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자식 말고 남편 말고요. 그냥 수다 떨고 싶을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이명희 씨에게는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곤 했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못 나가. 집안일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 한두 번 빠지다 보니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명희 씨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우선이지. 그렇게 친구들을 놓았습니다. 60이 넘어서 문득 외로웠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남편은 골프 가고 집에 혼자 있으면 답답했어요. 그제야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걔들은 요즘 뭐하고 살까? SNS를 들어가 봤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명희 씨 없이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카페에서 웃고 있는 얼굴들, 여행 간 사진들. 이명희 씨는 그 사진들을 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연락해? 박순자 씨는 달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남편이 뭐라고 해도 갔습니다. 나도 4시간 필요해. 슈퍼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거기서 새 친구도 생겼습니다. 옆 가게 사장님, 단골 손님들. 퇴근 후에 같이 커피 마시는 사이가 됐어요. 슈퍼를 그만둔 뒤에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서예 반. 거기서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 달에 2번 수업 끝나고 같이 밥 먹으러 갔습니다.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 이명희 씨의 관계는 가족뿐이었습니다. 박순자 씨의 관계는 다양했습니다. 그 차이는 일상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명희 씨의 하루는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TV 보고 청소하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또 TV 보고 저녁에 남편 오기 전까지 할 일이 없었어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지? 자식들은 바쁠 테고 친구는 없고 결국 아무한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의 하루는 바빴습니다. 아침 산책 나갔다가
공원에서 아는 사람 만나면 수다 떨고, 수요일엔 서예 반 가고, 금요일엔 고등학교 동창 만나고, 주말엔 슈퍼 때 알게 된 언니들이랑 등산 가고, 휴대폰에는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언니, 다음 주에 시간 돼? 순자야, 우리 저번에 갔던 카페 또 가자. 박순자 씨는 바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 수전 핀커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성의 우정은 생존 전략이다. 이명희 씨는 그 전략을 잃어버렸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 전략을 평생 유지했습니다. 자식들도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이명희 씨 딸은 걱정했습니다. 엄마 요즘 친구도 없고 맨날 집에만 계시는 것 같아. 우울증 오는 거 아니야? 박순자 씨 딸은 안심했습니다. 엄마는 친구가 많아서 좋겠다. 나보다 더 바쁘신 것 같아. 노후의 외로움은 혼자 있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였습니다. 자식이 아닌 나를 선택한 사람들, 내가 선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가 노후의 질을 결정했습니다. 이명희 씨는 평생 가족만 봤습니다. 박순자 씨는 가족도 보고 나도 봤습니다. 그 차이가 이제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살린 세 가지 중 세 번째는 나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가지 차이가 쌓여서 10년이 흘렀습니다. 이명희 씨는 이제 78살입니다. 박순자 씨는 76살이고요. 두 분의 하루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명희 씨의 아침은 조용합니다. 남편은 일찍 나가고 혼자 남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TV를 켜지만 재미없고 책을 펼쳐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합니다. 애들한테 전화할까?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전화했는데 또 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점심은 대충 먹습니다. 김치에 밥 한 공기. 혼자 먹으니까 차려 먹기도 귀찮습니다. 오후가 길어요. 창밖을 보다가 낮잠을 자다가 또 TV를 봅니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하루가 그렇게 갑니다. 박순자 씨의 아침은 바쁩니다. 6시 30분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공원으로 나갑니다. 산책하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반갑게 인사합니다. 언니, 어제 그 드라마 봤어요? 30분 수다 떨고 집에 돌아와서 아침을 먹습니다. 9시에는 동네 체육관 요가 수업, 점심은 친구랑 약속이 있는 날이 많아요. 우리 저번에 갔던 칼국수집 또 갈까? 오후에는 서예 모임이나 독서 모임. 저녁은 간단히 먹고 일찍 잡니다. 내일도 바쁘니까요. 작가 올리버 섹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이 들매 비결은 계속 관심사를 가지는 것이다. 이명희 씨에게는 관심사가 없었습니다. 박순자 씨에게는 관심사가 많았습니다. 건강도 달랐습니다. 이명희 씨는 일주일에 2번 병원에 갑니다. 무릎, 허리, 혈압약 타러.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남편한테 손 벌리는 게 늘 미안합니다. 박순자 씨는 한 달에 1번 병원에 갑니다. 정기검진 받고 약 받고 병원비는 자기 통장에서 나갑니다. 누구한테도 미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도 달랐습니다. 이명희 씨는 명절 때만 자식들을 봅니다. 자식들이 오면 기쁘지만 갈 때는 허전합니다. 1년에 2번. 그게 전부입니다. 박순자 씨는 자식도 만나지만 친구들도 자주 만납니다. 한 달에 열흘은 누군가와 약속이 있어요. 외롭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의 과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아통합대 절망. 이명희 씨는 절망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뭐였나? 나는 뭘 한 거지? 자책이 많아졌어요. 박순자 씨는 통합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아. 여전히 기대되는 내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명희 씨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박순자 씨,
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노후 준비를 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즐기며 사시는 거예요? 박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비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 그냥 매일매일 나를 안 잃어버리는 거였어. 세 가지. 내 이름으로 된 돈, 나를 챙기는 시간, 나만의 사람들. 그 세 가지가 있었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의 노후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자식은 똑같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 가지의 유무가 모든 것을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명희 씨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박순자 씨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자식만 잘 키우면 노후는 괜찮을 거야. 나중에 시간 나면 나도 챙겨야지. 친구는 나중에 만나도 되지 뭐. 이명희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순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나중은 오지 않는다는 걸. 미루면 미룰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걸. 자식은 자식 인생을 산다는 걸. 하지만 박순자 씨는 달랐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노후는 준비하는 거라는 걸. 나를 잃어버리면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걸.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라. 다른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한다. 이명희 씨는 평생 다른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잃어버렸습니다. 박순자 씨는 평생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엄마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박순자였습니다. 그 차이가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만드세요.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30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산책이든 독서든 뭐든 좋습니다. 친구 한 명에게 전화하세요. 오래 연락 못한 친구에게. 이 세 가지가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을 구할 겁니다. 자식도 남편도 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명희 씨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그때 나를 좀 더 챙겼어야 했는데. 박순자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노후는 준비하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그 답이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